네, 수요일의 고정 코너죠. 돈 되는 기술, 돈 버는 과학. 이제 돈 버는 습관을 과학 기술에서 알기 쉽게 찾아드리는 아주 신박한 코너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생명기술과 이윤규 사무관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뇌연구 같은 거로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뇌연구 분야도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예, 맞습니다. 네. 뇌연구라고 하면은 일단 뇌 신경생물학적 구조, 인지사고, 심리 등을 연구하는 뇌과학이 있고요. 예. 그리고 뇌의 기능적 결함, 노화 등으로 인한 질환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 예방하는 뇌의학학, 그리고 뇌의 정보 처리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공학적으로 응용하기 위한 뇌공학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의정통부와 복지부가 함께 지원하고 있는 네. 치매 극복 연구개발 사업이나 뇌파를 이용하여 컴퓨터나 기기를 조정할 수 있는 BCI, 예.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등이 모두 뇌연구의 범주에 포함이 돼서요. 네. 뇌과학은 복잡한 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을 융합해서 연구를 해서 그 범위가 꽤 넓고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해 주셨는데도 굉장히 복잡하게 들리네요. 예.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뇌는 이 뇌를 보호하려고 약물 투입을 이렇게 막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말씀도 해주셨는데 약물을 뇌로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치매약도 잘 개발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이제 인체에는 사실 뇌뿐 아니라 여러 장기가 있는데 이 뇌에 조금 집중하시고 또 뇌를 별도로 분리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뇌는 타인과 나를 구별해주는 대체가 불가능한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렇죠. 사실 심장, 간, 콩팥 등 다른 장기들은 이식이 가능하고요. 그러네요. 지난해에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폐를 이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뇌는 이제 개인의 기억, 인지 능력들을 저장하고 있어서 타인의 뇌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뇌를 바꾸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예. 물론 뇌과학이 발달해서 인공뇌를 만들고 또 뇌의 정보를 전송해서 대체하는 기술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것 또한 고도의 뇌연구 성과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런 뇌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이제 정부는 뇌연구 분야의 별도의 정책을 수립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정부에서 이제 뇌연구 지원 이제 연구를 지원하고 계시는 건데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정부 정책이 그렇겠지만 뇌연구 정책도 이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이제 주요 목적이고요. 사실 최근 사회가 복잡해지고 노령 인구도 늘어남에 따라서 뇌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로 늘고 있습니다.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뇌질환의 사회적 비용이 매년 11%씩 증가해서 2025년이 되면은 33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도 문제지만 보다 중요한 건 그 국민의 건강한 뇌를 위해서는 뇌연구를 통해 이제 뇌질환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서 얼마나 기술력을 확보하느냐가 국가의 경쟁력이 될 것인데요. 인공지능 기술은 뇌신경의 구조를 모사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뇌를 연구를 통해 동안 이해를 바탕으로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국가의 경쟁력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뇌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워낙 치매나 이런 사회적 비용도 많고 또 이제 인공지능 AI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 다 뇌를 일단 연구해야 AI도 생기는 거지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외국에서도 뇌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죠. 뇌 연구 정책 지원 이런 게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뇌연구는 이제 미지의 영역에 대한 탐구에 도전하는 학문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실패의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민간 기술자가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국가의 지원이 꼭 필요한 분야이고 해외 주요 국가들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중국, 일본 등도 뇌연구를 이제 국가적으로 지원해 왔고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뇌연구 촉진법을 제정하고 매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차 기본계획은 뇌연구의 태동기로 보고 그 기초연구 기반 조성을 중점 지원해 왔고요. 2008년부터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기반 확충기로 다학제 간 융합, 산학, 연 협력 기반 구축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지원을 통해서 이제 뇌 연구가 어느 정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습니다. 2007년 대비 2020년에 이제 SCI급 논문 편수로 봤을 때는 19편에서 연간 논문 19편에서 511편으로 27배 성장을 했고요. 특허 등록 건수도 연간 92건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이제 인력면에서 연간 석박사 인력 양성도 2007년 15명에서 2020년 118명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뇌 연구 이제 도약기로 보고 있고요. 2018년부터는 3차 기본 계획에 따라서 미래를 위한 창의적인 뇌 연구, 뇌산업 육성 등을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뇌과학 원천 기술 개발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런 기초 연구 지원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치매 극복 연구 개발과 미래 뇌융합 기술 개발, 뇌질환 극복 연구 등 이제 응용 연구도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계획을 정부 차원의 이제 10년 단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원을 하는 금액은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지금 연간 금액이 약 2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이건 매년 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늘려가려고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원도 많이 하신 건데 그래도 연간 2천억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뇌 연구 해서 좀 자랑할 만한 성과 같은 게 좀 있었나요? 지금까지 지원을 통해서 좀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크게 두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좀 내용이 어렵긴 하지만 먼저 이제 카이스트 정원석 교수님 팀에서 연구한 사례고요. 그 벼라 교세포의 기억 형성 기전 규명이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어려워요. 일단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신경 퇴행성 질환의 원인과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근데 이 벼락교세포의 기억 형성 기전을 연구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도 치매와 관련된 건가요? 이거는 그 치매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뇌질환과 관련이 돼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네이처지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연구원에서 그 조일주 박사님이 이제 연구한 주제인데요. 이제 신경회로 조절을 하는 초소형 다기능 브레인칩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려워요.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이거 이제 네이처 자매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지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뇌의 여러 부위에 발생하는 신경 신호를 동시에 측정해서 약물이나 빛을 전달할 수 있는 초소형 칩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을 이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뇌회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뇌회로가 앞으로 이제 AI를 개발하는 그 주요한 기술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기존의 뇌회로 연구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뇌기능 정밀 조절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다. 뇌기능의 정밀 조절은 좀 작게는 뇌질환을 일부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좀 나아가서는 뇌 기능을 좀 더 좋게 만들어주는 뇌 기능을 개발하는 그런 기능까지 앞으로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요게 그런 거하고 관련있어요? 뇌의 그 전기 신호를 이렇게 신호로 바꿔주면 뇌가 생각만 하면 물건을 움직인다든가 이렇게 명령을 전달하는 그거하고도 관련 있는 겁니까? 요거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은 뇌 신호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이제 BCI라고서 브레인 컨트롤과 관련된 기술이고요. 물론 이것도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첨단이군요. 이런 사례들을 봤습니다. 이게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른 사례입니다. 하나는 뇌 신경과 관련된, 그러니까 뇌 생물학적 대생물과 관련된 사례인 거고요. 그러네요. 뇌공학과 관련돼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뇌 신경생물 분야부터 뇌공학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의 목적의 뇌 연구도 하시고 지원도 하고 AI나 기술 개발 위한 뇌 연구도 지원하시고 한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뇌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다고 봐야 돼요? 앞서 있는 편입니까? 지금 현재 앞서 있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주요 말하는 미국이 가장 앞서 있고요. 그 뒤를 유럽, 일본, 중국도 따라가고 있고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갈 길이 먼 것 같네요. 많이 좀 지원 좀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이윤구 사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